저는 당장 헤어질 거예요. 흥분한 아들의 말에 남편이 화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참, 여보, 성진이 연애한대. 뭐? 성진이 너 연애해? 바쁘다 하면서 그 와중에 기특하게 연애도 한 거야? 아이고, 잘했다. 같은 학원 영어 선생님하고 만났어요. 사람이 참 진솔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좋아요. 학원에서 만나면서 짬내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게 데이트의 전부라서 미안하더라고요. 별 이변이 없으면 아마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성진이 네가 좋으면 된 거지.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한번 집에 데리고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요리 못하시잖아요. 나가서 사 먹어요. 뭐라고? 이놈 봐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농담이에요, 엄마. 저희 아들이 학원 강사로 나름 유명해져서 여기저기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외식하는 자리가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인데 저러다가 장가는 갈 수 있으려나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저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잠만 자는데 자취해봐야 힘들기만 하다고 결혼 전까지는 저희와 함께 산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날 밤 또 잔뜩 주눅 들어서 다리를 절며 걷던 유리와 그의 엄마가 떠올랐어요. 만약 내일도 센터에 나타나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행히 센터로 왔더라고요. 제가 경찰이 다녀갔다는 말에 쫄아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애를 괴롭혔으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직접 찾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유리는 여전히 발을 절며 뒤에서 그 여자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왔어? 오느라 힘들었지? 다시 봐서 정말 반갑다. 제 말에 유리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저에게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유리 엄마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저기요, 저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맞잖아. 태도가 글러먹었네. 술도 안 마신 것 같은데 슬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제 딸 뻘되는 그 여자에게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애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라 불쾌하시면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시죠?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나 의아했어요.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오라마라 하는 거예요? 유리는 미술 선생님하고 들어가서 그림 그리고 있을래? 유리는 들어갔고 저는 제 방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앉혔습니다. 어머님도 유리가 걱정돼서 저희한테 오신 거잖아요? 걱정된 게 아니라 학교 선생이 하도 난리쳐서 온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고 의사가 상담받으러 가라고 하니까 나중에 탈 없으려면 와야지. 무슨 말이에요? 쟤 입양 보낼 거라서요. 나한테는 집만 되니까. 그 유부남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협박용으로 애가 줬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입양을 보낸다고요? 저렇게 큰 애를. 유리도 다 알 텐데. 그 여자는 어려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유리를 낳은 것 같았어요. 조금 떠봤더니 유부남에게 이혼을 강요하다가 버림받은 스토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다 떠들더라고요. 다시는 저를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나봐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던 PC방 사장이었어요. 부부 둘이서 운영했는데 그 아줌마는 남편이 나랑 바람난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멍청하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지. 쟤 데리고 있으면 계속 불안할 테니까 양육비 받으려고 데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새 출발해야지. 그럼 이제 더 이상 유리가 필요 없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을 뭘 또 그렇게 해요. 유리도 저도 더 잘 살기 위해 헤어지는 거라고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어찌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는지 속에서 역한 게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유리 보호자니까 말씀드릴게요. 유리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 어린 나이에 벌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안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다리 저는 거랑 뭔 상관인데? 불안하고 우울하게 되면 그게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제가 쉬어한다는 거잖아. 다 아는 얘기네. 근데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 이제 다 들어줬으니까 가봐도 되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실수를 저질러서 나왔어도 제 뱃속에 품었다가 세상에 빛을 본 인격체인데 저렇게 씹다 버린 껌처럼 애를 대하는 게 정말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말의 양심도 없고 그걸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그럼 오늘만이라도 상담 치료 좀 받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 나갈 테니까 끝나면 전화하고. 유리는 그날 미술치료, 인지치료 등을 받으면서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앞에서는 혼날까봐 울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저 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데 애가 어디가 아픈지 몸을 가만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리야, 너 어디 아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선생님이 좀 봐도 될까? 제 물음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며시 아이 등과 팔을 살펴봤어요. 아이 몸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팔에는 대인 자국이 있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애 몸을 이렇게... 유리야, 많이 아팠지? 제 물음에 아이는 꺼이꺼이 울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처음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고 그 여자를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언제 끝나? 그렇게 불쌍하면 데리고 살던가. 이제 상담 끝났어요. 유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병원 좀 데리고 가려고요.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배도 아프다고 하고. 제 말에 그 여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애가 발을 저니까 지 혼자 자빠지고 그래서 그래요. 병원은 무슨 병원을 간다고 그래. 제 눈으로 본 이상 그냥 보낼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유리 엄마도 같이 병원 데리고 가실래요? 나 바쁜 사람이에요. 학원 애들 시험 문제도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아줌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니 쌩안이 또 혼자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자기 엄마가 사라지니 오히려 더 진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아이 몸 상태가 심각했어요. 멍자국은 한 번만 맞아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맞은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동학대 수준인데요. CT 찍어보니까 갈비뼈에 금도가 있어요. 애 엄마가 누굽니까?
저는 대충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사에게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전치 8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날 갈 곳 없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갔어요. 남편과 일찍 퇴근한 아들이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바라봤습니다. 유리야, 배고프지? 선생님이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들이 부엌에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슬며시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전에 말했던 그 애예요? 맞아. 아휴, 속상해서 원. 애 앞에서 티는 못 내겠고 애 몸이 온통 멍투성이야. 갈비뼈에 금도가 있대. 그게 엄마고 인간이냐? 짐승반도 못한 년. 진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대요. 애를 낳지 말던가. 그것도 다 사연이 있는데 입 아파서 못 말하겠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애를 그렇게 때린 건지. 제 또래라면서요. 그래. 아휴, 생각하기도 싫네. 머리가 지끈거려. 우선 밥이나 퍼서 식탁에 놔.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연신 미친 여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차린 후에 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유리야, 맛있을지 모르겠네. 많이 먹어? 엄청 맛있어요. 저 이렇게 맛있는 국 처음 먹어봐요. 신나서 말하는 아이 모습을 보니 더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다음 달 중순에 결혼식 올리려고요. 남편과 저는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준비는 다 된 거야?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개눈 감추듯이 진행하려는 거야. 청첩장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비 며느리 얼굴도 못 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딨니? 웨딩페어 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 둘 다 시간 빼기가 어려워서 죄송해요. 그쪽 부모님도 얼마나 놀라시겠어. 딸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사실 연희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어머님이랑 둘이 살았는데 저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엄마 아빠 언제가 좋으세요? 제가 식당 예약해둘게요. 식당은 뭔 식당이야. 집으로 와. 쇳볼도 당긴 김에 빼라고. 그럼 내일 데리고 올까요? 우리 아들 아주 급하다 급해. 그래, 내일 저녁에 보자.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보낸 유리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유리야, 학교 수업 잘 듣고 이따가 또 보자. 들어가. 유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고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가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어요. 증거로 진단서와 찍어놓은 멍과 상처들을 제출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 얘가 지금 이현희 씨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72세 한정자 씨 밑으로 들어가 있네요. 한정자 씨는 이현희 씨 엄마고. 연락처가 없네. 이러면 소재 파악이 어려운데. 일단 찾는 대로 바로 저희가 데리고 올 거예요. 네, 잘 부탁드려요. 애는 살려야죠. 좋은 일 하시네요. 남의 일이면 봐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칭찬 들으려고 한 일은 아니었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하교를 한 유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좀 난감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는 날인데 아이가 남의 집에서 혼자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방 안에서 숙제하면서 놀고 있을게요. 다른 데 가기 싫어요. 그래도 되겠어? 유리만 괜찮으면 밖에 나와 있어도 돼. 아니에요. 갇혀있는 건 익숙해서 괜찮아요.
그 말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당한 폭력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부른 건 돌아보니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하마터면 식장에서 만나서 물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문제의 그날 유리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관벨이 울렸고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반가워요. 아주 참하게 생겼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도 아이들에게 인사하려고 거실로 나가서 여자 얼굴을 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유리 엄마가 제 아들과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며 제 얼굴을 확인한 유리 엄마도 그제서야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왜... 내가 할 소리네. 유리 엄마가 우리 아들이랑 우리 집에 왜 온 거야? 성진아, 이 여자가 네가 결혼하겠다던 여자니? 난 절대 반대야. 어떻게 감히 또 결혼할 생각을 해? 유리 엄마, 네가 사람이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 씨가 유리 엄마라니. 연희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성진 씨, 오해야, 오해. 아들도 이미 저한테 들어서 유리 엄마가 얼마나 고약한 여자인지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결혼하려던 여자가 그 여자라니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유리 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 세상이 아무리 좁다 해도 하늘이 우리를 도왔네. 네가 인간이니? 저는 쌓아둔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랍시고 온 파렴치한 년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 유리 엄마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서 처음에는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예비 며느리가 제 손을 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성진 씨, 아버님, 앉아 계세요? 내가 잘못 봤다고?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추워도 하지 마. 유리는 너 온 거 보고 방으로 도망갔나 보다. 기가 막혀서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다급했는지 그 여자는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저랑 쏙 빼닮은 제 사촌동생을 보신 모양이에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 노여워 마시고 성진 씨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쇼를 하고 있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전화 걸고 있으니까. 아이고, 네, 박경선님. 어제 말씀드린 아동학대범이 제 발로 찾아왔네요. 얼른 데려가세요. 제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하니 그 여자는 본성을 드러내며 제 전화를 빼앗더니 땅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나 유리 엄마 아니라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어디가 덧나? 야, 김유리 어딨어? 이게 끝까지 내 발목을 잡네. 김유리, 너 어딨어? 그 소리를 들은 유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유리에게 달려들더니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때리려 하더라고요. 그걸 제 아들이 막았고 저는 정신 나간 그년의 행각을 휴대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애가 놀랄까봐 저는 애를 데리고 방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죄 없다고 난리를 치며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 악마 같은 사람이 내가 결혼하려던 여자였다니. 학원에서는 그렇게 애들한테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꿈 아니죠?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요상하다, 요상해. 성진아, 너 잘 추스려야 한다. 충격받은 아들에게 해줄 말은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넋을 놓고 별 대화를 나눌 수 없었어요. 유리는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엄마랑 안 살아도 돼요? 엄마랑 살기 싫지? 지금은 싫은데 엄마가 착해지면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끊임없이 용서한다더니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엄마라고 그런 말하는 유리를 왈칵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리 엄마는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유리는 엄마와 떨어져서 아동 보호시설에 있었어요. 유리 엄마는 성인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본인 잘못을 깨달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유리 엄마도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지른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유리 엄마는 자기 잘못을 뼛속 깊이 깨달았는지 서서히 진정한 보호자, 엄마의 마음으로 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리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엄마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 유리 엄마는 유리를 데리고 저를 찾아와서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유리랑 둘이서 잘 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진 씨한테도 정말 미안하네요. 사실 아직 100% 유리 엄마가 변했다고 믿기 힘든 건 맞아.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시름 놓이네. 유리야, 엄마가 혹시나 또 나쁜 짓 하면 알지? 네, 근데 엄마 안 그럴 거예요. 그치? 당연하지. 미안해, 내 딸. 두 모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노파심으로 유리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물어물어 소식을 전해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개과천선해서 아이와 둘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찡하면서 기쁘기도 했어요. 절대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들도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충격받은 후에 한동안 일만 하며 살다가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손주도 낳고 지금은 가정적인 남편으로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지금 아동심리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 중이에요. 어머님, 저도 심리상담가 되면 일 시켜주실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봐서 진심을 다해서 책임감 갖고 아이들 대하면 지원 한번 해봐. 그 전에 지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얘도 참. 며느리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면 참 고맙고 뿌듯하네요. 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센터장으로서 유리만큼,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제 역할에 충실히 잘 살다가 미련 없이 가면 참 좋겠네요. 너무 이른 생각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유리 엄마가 제 사연을 듣는다면 한때의 실수는 반성하고 지금처럼 유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사람은 언제든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수습하느냐의 차이니까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소중하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